근데 우리 3개월 동안 같이 했고, 그러니까 3개월 동안 한 가지 책을 가지고 팠어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를 제대로 못 읽어, 한 달도. 근데 이거를 챕터로 나눠서 파면은 진짜 제대로 읽을 수 있거든요, 책을. 저도 사실은 준비를 하면서 또 이거를 같이 공유하니까 더 깊이 읽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3번, 4번 읽었던 책인데도 또 그렇게 깊이 파니까 또 달라요. 그냥 이런 자기계발 책들을 계속 이제 읽어오고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좋은데 이런 거를 좀 같이 이제 막 이제 약간 이렇게 쌓이니까 뭐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시고 나누면서 가고 싶은데 그런 모임을 찾고 싶었던 것 없죠. 같아요. 네. 그리고 주변에 시크릿 얘기하면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제 얘기 안 해요. 진짜 얘기 안 하죠. 여기도 남편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근데 뭔가 이제 이룬 다음에는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임이 가고 싶었는데 찾기 어려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얘기했는데 진짜 너무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슷한 동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같이 나누고 싶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게 됐는데 너무 좋은 분들 많이 만나가지고 3개월 동안 너무 좋았고 이 두 번째 하실 때 작가님이 막 오세요 이러니까 약간 저는 새로운 모임에 참석하는 거에 대한 좀 두려움 이런 거부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왔는데 여기 보면 되게 진짜 마음 공부 되게 오래 하신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너무 많이 배우는 부분이 많고 제가 약간 그럼 같이 하는 거에 되게 아 이게 되게 좋은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번에 또 신청하고 근데 알고 나니까 아 이거는 정말 확신이 드는 거예요. 변화가 있으니까. 그리고 저도 약간 어떤 거는 감사가 되게 쉽게 되고 어떤 건 안 되는데 감사에 어떤 한계가 있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생각. 아 그래서 내가 감사의 힘의 한계라고 생각했지 실제로 감사만 진심으로 할 수 있다면 한계가 없구나. 또 이거를 읽으면서 또 느꼈어요. 저는 감사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아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오늘 이걸 또 준비하면서도 너무 또 이게 깊게 알아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정말 이렇게 짧게 우리 100조까지 같이 읽었잖아요. 읽고 깊이 파고 이거를 또 막 써보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뭔가 누구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면 더 좀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막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정말 미라클 하고서 많이 진짜 더 많이 성장하는 계기가 됐어요. 클래스를 하면서 더 이렇게 성장의 뭐 정말 약간 그 타는 느낌? 그 공유하고 있으니까 같이 이런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 저는 모임의 취지도 사실은 그 재훈님 오늘 못 오셨지만 아이가 아파서 사실 재훈님이 이제 제 정규 과정도 듣고 막 우리 같이 했는데 이거를 꾸준히 실천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혼자서 하려면 결국은 실천인데 계속 감사일기도 쓰고 내면 들여다보고 하는데 아 뭔가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사실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이 책이 사실 동기였어요. 감사 모임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 감사 모임 너무 좋다. 그래서 만들면 좋겠다 생각하다가 미라클 책을 읽다가 또 뭔가 미라클에도 또 모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감사 모임보다는 약간 시크릿 이런 미라클에 더 끌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겟을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좀 관심을 더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감사 모임 이랬으면 약간 뭐 좀 그렇잖아요. 약간 종교적인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미라클 클래스 이렇게 하고 유쾌한 창조자들이 모임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왜냐면 시크릿에 관심은 있는데 그런 류의 모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잘 이렇게 돼서 지금 꾸준히 같이 공유하고 실천하고 막 이런 모임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이게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꾸 대부분 하다가 분명히 효과를 봤는데도 또 멈춰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나는 게 없으면 왜냐면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삶이 계속 문제가 계속 생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오시다가도 막 힘든 일 생기면 또 주저앉게 되고 지속적으로 만나는 모임이 있으면 아무래도 또 그래 다시 일어서서 또 다시 해보고 저도 그렇고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모임은 제가 뭐 계속해서 새로운 강의들은 기획하고 있지만 이런 지속적으로 만나는 소규모 모임은 이제 계속 가지고 가면서 책을 이제 3개월 단위로 이렇게 같이 읽는 걸로 해 나갈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좋았던 게 이게 쓰신 분이 정신치료 전문가고 임상 정식 분석이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앞에 여기도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막 저 이 책도 따로 읽었었는데 여기 막 좀 과학적인 거 우리 결절 사진 이건 따로 책이 있어요. 이런 책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책에 나온 사진인데 막 뇌파 혈류량 나오고 막 바이오 도트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좀 약간 과학적으로 연구 자료 같은 것도 있으면서 실제 사례가 되게 많은 거예요. 감사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공유한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시가 많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적용하기가 쉽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이거를 요점을 파악하는 건 힘든데 이걸 하나하나 따져서 적용을 하면은 아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감사하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아 이렇게 감사를 찾으면 되겠구나 이런 게 너무 예시가 잘 나와 있어서 그런 게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신념 우리가 시크릿이 안 되는 이유가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의식에서는 부정적인 신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가 이제 미라클 책 읽으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주로 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단순히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신념을 제거하는 거를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좋았고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감사의 정의가 나온 거 보셨어요? 여기 감사의 정의 18페이지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어떠한 걸 받거나 어떠한 거를 얻었을 때 감사한다는 거를 우리 감사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감사를 그런 거는 소극적인 감사고 그러니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감사 이게 플러스 어떤 상황에서 그거 자체로 그냥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게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처음에 저 여러 번 읽었다고 생각했는데도 이게 안 들어왔었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경험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딸 때문에 사실 제일 힘들어서 그 우선 목표를 딸과의 관계 4학년인데 사춘기가 좀 왔어요, 일찍.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우선 목표를 딸과의 관계 개선으로 했는데 지난주인가? 너무 또 얘가 또 막 별거 아닌 일을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밤에 잘 때 빨리 자야 되는데 또 얘가 막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 또 너무 화가 나서 빨리 자야 되는데 또 얘가 또 이러고 있어가지고 내가 막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왜 감사하는 걸로 이렇게 안 되지? 한계가 있는 거가 하면서 막 또 이제 막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얘에 대해서 감사한 거를 막 떠올리기 시작하다가 얘 어릴 때 정말 처음 얘가 태어날 때 느꼈던 감동을 떠올렸어요. 소중한 그 느낌. 그때 정말 그 이상의 감동을 제가 느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여기 처음 다 아직 경험 없으시면 어제 정말 느껴보지 못한 감동이어가지고 그걸 떠올리고 두 번째로 떠올린 거는 얘가 제 단톡방에 놀렸지만 5살, 6살 때까지만 해도 얘가 막 똥 누다가도 막 엄마 사랑해 감기 안 좋아도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나는 어릴 때 부모님한테 못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아무래도 애들한테 해주고 싶었겠죠. 근데 내가 이렇게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었지. 그때 그렇게 나를 사랑해줬지.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막 그걸 그때 감사한 게 뭐가 있을까를 찾기 시작했을 때 그게 난 거여서 결국은 이거잖아. 이게 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그동안 제가 잊어버렸던 거잖아요. 맞다. 내가 그동안 얘를 감사하지 못했던 게 얘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내가 아예 잊고 있었구나. 우리가 그때 첫 마음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처음에는 참 되게 소중했던 관계들도 이렇게 소중한 마음 요 뒤에 보면은 이제 뭐 애인 관계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처음 마음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그거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결국 감사한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데 그래서 저는 이 감사의 정의가 그때는 안 보였는데 이게 너무 와닿는 거야.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래서 감사가 잘 안 될 때는 이 사람 대상에 대해서 물건이든 뭐 대상이든 어떤 모임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소중하잖아. 근데 그 소중한 마음을 내가 이 일에 대해서도 그렇잖아. 일에 처음에 우리 직장 취직했을 때 얼마나 막 감사해. 그 직장에 모든 게 그래요. 처음에 그 소중한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있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 그냥 단순히 뭔가 얻었을 때, 기분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충분히 감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은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저는 그냥 감사할 게 안 써도 평소에 충분히 감사하고 있어 이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거는 이제 자기 착각이지. 왜냐면 이제 누구나 감사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는 사실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보답에 대해서 뭐 그런 거지.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게 들어간다는데 사실 저도 이거를 놓쳤었어요. 이 부분이 이게 내가 잊고 있었구나. 분명히 저도 감사가 삶의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감사의 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을 내가 또 놓치고 있었구나. 그래서 뭐 일시적인 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요즘에 또 이제 애랑 또 좋은 거예요. 자꾸 감사를 단순히 지금 막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감사하면서 이거를 전환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데 그래 얘 처음에 소중했던 그 순간들을 떠올려보자 하면서 하니까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잊고 있었던 부분이구나. 그냥 아는 감사랑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는 다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을 텐데 저는 이거를 꼭 얘기를 해드려야겠다 생각 들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사회 여기 이 부분 보시면 19페이지에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아무 조건 없이 미리 실천하는 것은 결과에 관계없이 애초부터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사후에 표현하던 감사를 사전에 표현하는 것이다. 무조건 미리 감사를 표현할 때 그 에너지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강력하게 끌어들인다. 이런 감사가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닌 감사다. 저도 이거를 적용을 해보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잘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감사, 이 사람한테 감사, 뭐 대상이 어떤 거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감사할 게 정말 없는 것 같은데 그럼 한번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되살려보는 거죠. 처음의 마음이라든지 내가 처음 느꼈던 그 소중히 생각했던 그 마음들 그걸 해보면은 되더라고요. 그걸 떠올리면서 그래서 정말 감사. 지금 제가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사실 감사의 일기를 쓰면서 확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한번 정말 되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나면 그 남편이라는 존재 자체 예전에 불평, 불만, 미움 이런 주파수였다면 한 번 이게 정말 급변하고 나면 웬만하면 그 고마움의 주파수에 이제 딱 채널이 맞춰져 있는 거야. 남편이라는 사람한테는. 그게 이게 머리에 각인이 딱 되더라고요. 그 감사 얘기는 자꾸 빼먹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나도 평소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그게 저항감이지. 이걸 다 쓰려니까 굳이 쓸 필요가 있나?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맞아. 그냥 정말 숨 쉬는 것도 감사하다. 맞아, 뭐 맞아. 이런 거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다 쓰기 귀찮아가지고. 맞아. 이제 얘기 들으면서 느낀 게 내가 감사할 만한 일에 대해서 쓰고 있었구나. 맞아. 그런 걸 느꼈어요. 근데 시작은 그거부터인데 그걸 하시다 보면 이제 뭔가 새로운 걸 찾아야 되는데 막 이렇게 더 찾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 더 깊이도 있어지고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사모님이 오늘부터 다시 열심히 생각하게. 그 극적인 얘기가 사실 제일 우리 지난 기스 때도 되게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셨어요. 저희가 했던 얘기는 제가 책에서 읽은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알아가는 거거든요. 이미 알고 있어. 김승호 회장님도 그러셨다잖아요. 시크릿 책을 딱 읽고 깜짝 놀랐대. 이거 내 얘기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삶에서 터득한 거야. 그냥 책으로 터득한 게 아니라. 물론 그분도 막 도덕경부터 비롯해서 있는 그런 흐름에 있는 그런 책들을 좋아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잖아. 노자의 도덕경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책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게 다 진리가 연결되잖아요. 그 시크릿 책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마 에너지가 바뀌지 않으셨으면 이렇게 끌어당기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전에 봤으면 남편분을 봤으면 별 매력을 못 느꼈어요. 그죠. 되게 달라요. 친구들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데 본인의 에너지가 바뀌니까 감사하게 쓰면서 에너지가 바뀌니까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도 다 여기 나오잖아요. 동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이 바뀌어요. 우리 에너지가 바뀌면 관계가 완전히 끌어당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바뀌고 내 원래 주변의 사람들도 바뀌어요. 그 마칭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이렇게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 계속 왜 저래 이러면 그게 커지는 거야. 그런 모습들이 다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도 끌어오는 사람들도 바뀌고 내 주변에 멀리 있던 사람들도 조금씩 바뀌고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계기가 있어야 돼. 저는 그래요. 저는 되게 간절한 작가의 꿈이 그때 막 가슴 뛰는 꿈이 찾아서 그게 그 2개월 차 때 고비가 왔는데 이걸 멈추면 꿈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오프라 윈프리의 책을 읽고 하는 건데 그런 뭔가 절박한 뭔가 계기가 있어야 이게 안 그러면 그냥 다시 뭐 예전처럼 저도 이게 처음이 그 2014년에 쓴 게 처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 쓰다 말다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때는 절박했던 거예요. 제가 2014년도에는 이 꿈을 꼭 이루고 싶고 내 삶을 꼭 바꾸고 싶고 막 이게 절박하니까 되더라고요. 좀 뭔가 있으시면 계기가 하나가 되실 거예요. 그럼 희망이 생겨. 근데 이제 소망이 생긴 거죠. 꽤 되셨죠? 우리 그때 미라클 라이팅 시작하면서부터 쓰신 건가요? 네. 그럼 몇 개월 되신 거죠? 지금? 그때가 3월, 4월이었죠. 되게 오래됐네. 변화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좀 뭔가 간절해야 이런 걸 하게 되는 순간이 되게 오나 봐요. 작가님의 제가 사실 블로그를 꾸준히 보다가 작가님 책이 나와서 이제 봤는데 뭔가 작가님이 예전에 하셨던 뭐 맨날 생각. 약간 그런 생각이 저랑 너무 비슷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제가 보니까 나도 하면 될까? 이래서 이제 이거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저는 그냥 평소에 있을 때 예전에는 되게 과거랑 미래에 존재하는 사람이었어요.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냥 스스로 뭔가 느끼는 건 중심을 제가 좀 잡아가고 나가는 느낌? 지금 이 순간으로 점점 오고 있다. 네, 뭔가 예전에는 막 뭐가 좀만 안 돼도 왜 이러지 안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한 불안함이 되게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더 이상 과거나 미래 이런 거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있고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거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태도에서 저한테는 사실 제가 다른 사람들 이제 아까 나이 얘기가 나왔는데 막 사람 30살 되면 이제 끝났다고 이런 얘기가 막 제 친구들을 들었거든요. 이해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제가 약간 이런 거 해나가면서 뭔가 제 삶의 중심이 좀 되게 단단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니까 이 다가오는 30대가 되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네, 진짜. 그 변화가. 그러니까 진짜 나이가 드는 게 옛날에는 그게 너무 싫었어 나이. 근데 정말 앞으로 얼마나 더 재밌는 세상이 그게 기대가 되는 거 하루하루가. 그게 너무 좋아요. 엄청난 변화죠. 그러니까 이거를 나도 사람들한테 자꾸 설명을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변화들을 자꾸 얘기해야 믿어질 것 같아서 이런 내면의 얘기는 사실 훨씬 크잖아, 내면의 변화가. 근데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거든요. 내면의 변화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변화를 얘기해야 왜 나도 그랬으니까 처음에는 그래 나도 그래. 사실은 우울증에서 완전히 100% 벗어났고 저는 우울증이 있던 사람인데 그거를 별로 관심 자체가 안 생겨요. 왜냐면 예를 들어 돈을 벌었다거나 뭐 이렇게 했다거나 이거에는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이렇게 왜냐면 내면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저희 같은 부류들이 되게 많아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나 에고의 힘이 겉으로 막 이렇게 외향적으로 나온 사람이 있고 속으로 막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울증이나 막 이런 죽고 싶다는 생각인데 이거에서 이제 극복하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나아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보이는 거지. 그전에는 그거를 너무 그냥 성공하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맨날 힘드니까 이게 한 발 한 발을 못 가는 거야. 지금은 이렇게 좀 그래도 이렇게 계속 뭔가 성장의 흐름에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뭐 애 키우면서 하니까 낑낑거리긴 하지만 지속적인 성장의 흐름에 있구나 이걸 느끼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조금 가볍게 까다가 더 내려가고 가볍게 까다가 더 내려가고 근데 이거 그러니까 에고가 이제 과거하고 미래 이렇게 걱정으로 살잖아요. 근데 이제 감사하면은 딱 지금 이 순간 내가 뭘 감사할 거를 계속 찾다 보니까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굳이 뭐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설명하는 포인트들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삶으로 다시 떠오르게 그 책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감사랑 지금 이 순간이 진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역할을 진짜 한대요. 그래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뭐가 있는지를 찾아야 되고 그럼 지금 이 순간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엄청난 변화고, 진짜 되게 표정도 되게 밝아지고, 많이 편안해지고, 뭔가 부모님한테 좀 약간 바뀐 것 같아. 그런 얘기 들으면 좀 변하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거를 저도 막 중간에 좀 쓰다가 약간 멈추면 이게 되게 과거로 돌아가는 게 정말 금방이더라고요. 이거를 느껴야 돼.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그 과거랑 현재의 간극이 크면 클수록 불안해서 쓰게 되는 거야. 맞아요. 그죠? 다시 이거 저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감사일기는 정말 한 번도 안 맞죠. 다른 습관들 지금 뭐 10가지 뭐 있지만, 정말 감사로 극과 극의 삶을 확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거 진짜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어요. 나중에 한번 느끼고 나니까. 정말 극이거든요. 정말 내면의 기저귀? 내면의 기적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정말 그래 경험을 한번 하시면 그 과거로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 때문에도 멈추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한 착각에 빠지게 돼요. 저도 쓰고 있으면서도 계속 노력해야 돼. 이거 저도 그랬잖아요. 이게 약간 감사일기도 이렇게 좀 타성해졌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내가 놓친 감사가 뭔지. 근데 이게 정말 저는 너무 좋았어.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이게 모든 거에 다 적용이 되더라고요. 아이한테나 나의 일에서나 물건에 대해서는 애들 막 인형 한번 사주면은 3, 4일 가거든요. 그 소중한 마음을 정말 이거 사주면 막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것 같은데 정말 애들 3, 4일밖에 안 가거든요. 근데 그런 거지. 이제 그런 애들을 보면서 내가 또 소중함을 또 잃어버렸구나 하면서 다시 그 감사했다. 이거 가지면 그렇게 행복해할 것 같았던 행복했던 그거를 떠올려야 되는구나 막 그렇게 느꼈지. 그러니까 저는 뭐 이미 뭐 말도 많이 하고 책에도 쓰고 했지만 정말 인간관계가 정말 제일 먼저 바뀌는 것 같아. 인간관계가 결국 내 내면을 보여주는 거잖아. 나에 대한 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남편에 대해서 저는 되게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불평불만이. 남편이 되게 욱하는 성격이랑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꽂혀있는 거야. 왜 저렇게 저 사람 불같은 성격을 가졌을까. 근데 이제 그게 나머지 이 책에서 나오는 게 장점에 대해서 찾고 그리고 그 장점에 대해서 고마워하다가 나오는데 이게 또 꽂히더라고. 맞아. 나도 남편이 장점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 장점에 대해서 찾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다 보니까 이제 글로 딱 초점이 바뀌더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세상에 고맙지 않은 사람 단 한 명도 없거든요. 하나라도 있어요. 그럼 그걸 찾아가지고 거기다 초점을 맞추면은 그럼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싫은 점에만 예전에 내가 초점을 맞췄었구나. 근데 그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이렇게 초점이 바뀔 수 있구나. 그 우울증도 사실 저는 생각지도 않았고 이거는 다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것들인데 나는 그냥 꿈을 이루고 싶어서 그냥 쓴 거예요. 왠지 모르게 그냥 오프라 윈프리처럼 막 부도 오고 명예도 생기고 뭐 영향력도 생기고 이럴 것 같았는데 나중에 내가 인생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이제 감사책들을 찾고 이제 책도 써야 되니까 읽다 보니까 이게 우울증 치유에 100% 효과가 있다고 또 얘기하는 거야. 물론 우울증에 있을 때 쓰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지만 왜냐하면 뇌의 호르몬 자체가 바뀌고 이런 뇌파가 바뀌고 심장 박동이 바뀌고 다 변화가 있기 때문에 바뀌고 이 회복 탄력성이 사실은 심리학 용어로 이제 시련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서 더 튀어 오르는 그 시련에서 예전 같으면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바닥으로 꺼졌다 예를 들면 죽고 싶다 작은 시련에도 죽고 싶다 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시련 딱 오면 마주치고 이거에서 무슨 기회가 있을까 이걸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엄청난 변화인 건데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이 이 감사일기랑 운동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음 근육이 탄탄해졌구나. 신기하다. 나중에 다 알게 된 거고. 그리고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삶을 바라보는 태도나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남 탓만 해. 이 사회 탓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일단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이걸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문제 해결 방법 찾는 거야. 그리고 나에 대해서 책임을 일단 가져. 내가 이 문제의 책임 원인이구나. 우리가 호흡호흡호흡 하면 결국 모든 문제의 책임이 내면에 있다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게 어떻게 감사 일기만 썼을 뿐인데 이런 태도 자체가 그냥 몸에 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도 모르는 습관들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타고나진 않았지만 그 사람들은 뭐 이미 타고난 사람도 있고, 양육 과정에서 뭐 유전자적으로 이렇게 타고난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굉장히 힘든 시련을 통해서 이러한 관점을 갖게 된 사람도 있어요. 그 다니쌤 같은 경우도 보니까 9억 원의 빚을 지고 나서 엄청난 시련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9억 원한테 이제 감사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너무 이제 감명 깊게 읽었던 게, 다니쌤도 이제 책을 통해서 변화를 시작을 경험하시긴 했지만, 결국은 다니쌤도 감사의 힘을 알아셨구나. 왜냐면 이 9억 원의 빚 덕분에 내가 너 덕분에 어떤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거의 미래 감사 편지를 쓰듯이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띠지 뒤편에다 딱 해놓으셨는데, 저는 그걸 보고 내가 이분한테, 난 부동산 굿자도 모르지만 이분에 끌린 이유가 이 감사의 주파수랑 뭔가 연결돼서 그런 게 아닐까. 제가 송년회 이번에 할 때도 감사 편지를 쓰신 그 신유견 작가님 오신 게 되게 그분하고도 인연 되게 신기하게, 제가 감사 편지를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그분하고 블로그 이웃이 돼가지고 저도 감사 편지를 300통 넘게 이렇게 꾸준히 쓰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사 편지도 이렇게 여기서도 하지만, 감사를 그냥 생각하는 거랑 혼자 쓰는 거랑 사람들한테 표현하는 거랑 또 틀려요. 이거 또 굉장히 큰 파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감사 편지가 뭐예요? 감사를 상대한테 고마운 점을 써가지고 쪽지나 편지를 주는 거. 그러면 이게 쓰는 동안 저도 굉장히 치유가 일어나고 상대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되게 감동과 그 파동이 몇 배예요. 감사일기 혼자 쓸 때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인이 이제 자기 빚에 감사를 썼지만, 이제 그러면서 그 다니쌤 책도 보면 이 시련과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 역시나 이걸 다루셨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일단 무조건 나의 책임이라고 봐야 일단은 이제 벗어날 방법이 보이거든요. 해결책이. 근데 우리는 보통은 이제 그런 마음 자세가 안 되니까 계속 보통 사람들이 비난하고 남 탓하고 이러면은 계속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내가 내 책임이고 이 내면에서 시작된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해결책이 보이는 거죠. 너무 신기하게. 그리고 이게 나한테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결국은 돌아서 다 좋은 일이 될 것이야 이렇게 알게 되기 때문에 뭔가 진짜 통찰력이라는 게 이런 건가 이렇게 좀 넓게 보고 양면을 볼 수 있고 뭐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자존감에 대해서는 이것도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이것도 영상이 제가 자존감이 이제 3가지 축이 나오는데 이것도 영상을 되게 제가 자세하게 해놨는데 이게 여기도 나오지만 나에 대해서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바뀌어요. 장점을 보게 되고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죠. 나에 대해서 되게 못마땅해 하고 이랬던 게 근데 거기는 이제 자존감도 결국 자기 안정감, 자기 조절감 그런 거 자기 효능감이 다 이게 축이 너무 신기한 게 이게 3가지가 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다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게 다 맞물려서 돌아가더라고요. 너무 진짜 어떻게 보면 만병통치약 같은 감사의 힘인데 이거를 저는 어느 순간에는 살짝 제가 놓치게 될 때가 있어요. 이거를 감사가 다 되지 않는 거 이렇게 저도 이렇게 약간 그때는 감사를 내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감사한다고 다 되는 게 저도 놓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많이 변화했는데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감사의 힘도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의심하겠어요. 근데 이래서 결국은 계속적으로 이런 책을 읽으면서 내가 또 놓쳤었구나 알고 계속 또 하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진짜 저도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계속 나누면서 저도 계속 그런 거를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52페이지 이분도 내용이 되게 구체적으로 실천했던 방법까지 이거 읽어보셨어요 혹시? 피트 감사 모임 회원의 피트 이거 너무 좋았어요. 이거 이해 우리 나는 거야. 우리가 항상 감사를 많이 하는 편이었지만 조건 없이 감사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긴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사는 거죠. 이것 때문에 사실 이게 감사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충분히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 근데 이런 거를 막 이제 찾기를 시작한 거죠. 하면서 감사함을 잊지 않기 위해 사방에 메모지를 붙여놓았고 손목시계의 자명종을 1시간마다 올리도록 해요. 나 이거 해보려고. 왜냐면 아니 저도 감사 일기는 쓰긴 쓰는데 되게
순간적으로 많이 놓칠 때가 많아. 이 마음을 계속 연결돼 있으면 이게 일종의 명상 상태예요. 인디언들도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고요하게 있는 걸 명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예전에 첫 번째 책에도 이렇게 썼는데 그거 보면 그냥 우리는 이제 모든 거 내가 누리는 모든 거 내가 취하는 모든 것에 감사함을 보내는 게 그게 명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모든 순간 사실 감사할 수 있으면 그냥 명상 그 자체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분명히 내가 1시간마다 계속 감사하진 않을 거 아니야. 할 거 없나 이렇게 찾아보고 우리가 이제 감사일기 쓰는 동안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수시로 그 순간 내내 감사하는 마음이 유지될 수 있으면 늘 행복하거든요. 진짜 깨어있는 마음이 유지됐을 때, 영혼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 그래서 이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 구체적인 방법인 것 같고 우리가 사실 감사 모임 회원들처럼 이런 걸 좋은 걸 나누려고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도 삶에 의욕적으로 변했고 모든 일에 행복한 징후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제게 호의적으로 변했고 도움의 손길이 늘어났으며 좋은 일들이 연달아 생기고 이런 변화를 낱낱이 일지에 기록했어요.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기분이 나빠지거나 불만이 고개를 들 때마다 진정한 감사가 얼마나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되새기기 위해서였죠. 그러니까 이거 되새겨야 돼요. 우리가 또 잊어요. 그러니까 저도 잊고 이렇게 많이 변화를 겪었는데도 잊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모임을 통해서 자꾸 나누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듣지 않으면 잊게 되는 거야. 근데 정말로 사람들이 이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그냥 에너지기 때문에 이 파동이 달라지면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다 달라지는 거죠. 신기하게. 이분 얘기도 좋았고 84페이지에 바바라 얘기도 바바라가 여기 나오던데 여기 밑에 보면은 내가 그냥 기분 좋은 상태에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태도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마법에 걸린 기분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고 이런 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런 게 결국은 이제 변화의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또 더 큰 변화를 일으키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원하는 것을 설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감사의 이런 놀라운 힘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이제 그 방향으로 가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